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나오셨고요.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연결을 할 텐데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시청자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강원랜드. 강원랜드를 가지고 계세요? 네. 예, 배당 메리트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추천도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얼마에 비중 얼마나 실으셨습니까? 한 3950원에 20%인데요. 예. 고가에 사가지고 계속 재미도 못 보고 빠져가지고 3만 원대까지 몇 번을 올라가도 제가 그거를 욕심부리다가 못 처리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배당도 있다고 하니까 배당 타고 나서는 가격이 더 하락될 수 있을라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조금 좀 떠줄라나 그게 걱정이 돼요. 예, 강원랜드를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들고 계셨던 거예요? 한 4개월 넘어요. 4개월 정도가 넘으세요? 네. 강원랜드가 4개월 안에 39,000원 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매수가 3950원. 39,950원이요? 네. 예,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좀 주가가 빠져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매수한 가격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실 것 같거든요. 배당을 타먹고 기다려야 되나 배당 타지 말고 오늘 빠져나와야 되나도 걱정되네요. 빠져나오려면 오늘 좀 팔아야 되는데 그게 좀 전략적으로 괜찮은 건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 의견 들어보시고요. 네. 예,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성규 예. 팀장님. 네. 강원랜드를 볼 텐데요. 이거 보기 전에 오늘 장중에 네. 주가가 2% 넘게 빠졌었잖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뉴스 보도에 나왔지만 이제 중국이 북한에 그 군사를 파병한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시장이 한 2% 넘게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점차적으로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그 뉴스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약간 군사 쪽에 그러니까 보수적인 파들이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주장을 한 거예요. 파병을 하자라고 결정이 난 게 아니라 파병을 했으면 좋겠다. 그쪽 파들이 얘기한 거고 그거는 그렇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병하는 목적 자체가 뭐 전쟁을 하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중국 내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난다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별로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께서 오늘 좀 상담 요청해 주시는 강원랜드 봐주십시오. 네, 일단 뭐 강원랜드 지금 시청자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그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죠. 근데 카지노 사업이 어떠냐면 일단은 카지노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하고 이제 오는 고객들하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베팅 싸움을 하는 건데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어떠냐면 사람이 많이 오면 수익이 나는 거고 사람이 적게 가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들 비중이 좀 높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좀 좋은 것은 뭐냐면 일본이 대지진이 나게 되면서 일본의 그 카지노 그쪽으로 가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줄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로 오는 그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배당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배당 부분이 지금 현재 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0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약 3%의 그 배당 수익률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은 증시에서 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뭐 그 많은 그 TV에서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배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그 매수가에서 얼마 떨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향후에 분명 외국인들은 더 이렇게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뭐 주가의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 악재라든지 이런 점들은 좀 피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000원으로 좀 제안을 해드리겠고요. 배당 받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은 받으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배당 오늘 내일 해가지고 뭐 올라가진 않을, 그러니까 그 매수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이렇게 배제돼 있으니까 일단은 배당은 받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배당 받으시고 27,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손절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홀딩을 계속 지속하시면서 27,000원 선 주가가 좀 깨는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봐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바로 또 합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를 29,6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817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유비벨록스 결론적으로는 뭐 자금 사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비중 확대까지도 생각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 종목 32,000원대에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성장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상승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여러 가지 테마의 중심이 있는 종목이 유비벨록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NFC 관련된 수혜 업종 종목으로서 유비벨록스가 어느 정도 탑픽 종목으로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팅크웨어 인수에 따른 뭐 내비게이션 시장을 비롯한 이 스마트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현대 자동차의 가장 핵심 종목, 핵심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 2.7% 상승 보이면서 25,85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결코 이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3만 원대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이런 좋은 종목을 10% 들고 가기 하시면 조금 아깝다. 따라서 20% 내지 한 30%대까지는 충분히 늘리셔도 좋은 종목인 만큼 유비벨록스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대한 기대감 2012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의 기대감 으로서 목표가 33,000원대 잡고 한번 매매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비벨록스를 지금 비중 10% 실으셨는데요. 지금 가격대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고 진단하셨으니까요. 여유가 있으시면 좀 더 매수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013-3366-01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LG U+입니다. 7,74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고요. 46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고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네요. 네, 지금 LG U+ 아마 그런 부분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매수하신 분이 시청자분이 그 그러니까 연말 배당이라는 부분도 좀 이렇게 고려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그 LG U+ 같은 경우는 LTE 모멘텀도 분명히 그 정도 하셨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배당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서 그 질문을 주신 분도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락이 없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을 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LG U+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LTE 모멘텀을 해서 좀 많이 상승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입자 수도 많고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통신사들의 그 어떤 지속적인 그 실적에 대한 부담이라고 한다면 통신 비용을 물가 상승 부분만큼 올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은 내일까지 보유하시면서 이제 배당을 오늘까지 그러니까 보유하시고 내일까지에서 이제 배당을 받으시게 될 건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배당을 가져가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LTE 모멘텀 자체는 전반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이 확실히 나와봐야 이런 LTE 산업군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홀딩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배당락에 대한 그런 어떤 악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좀 급락 사태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배당락이 실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한했을 때는 일단은 7,200원 정도 선에서는 손절가로 좀 제한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뭐 크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고점을 약간 넘어설 수 있는 약 8,500원 선 정도로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LG U+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코스닥의 코데지 컴바인 갖고 있습니다. 예, 의류업체죠. 코데지 컴바인을 매수하셨고요. 얼마에 비중을 얼마나 또 실으셨는지요? 예, 1년 전에 1110원에 예. 매수했고요. 비중은 15% 정도 됩니다. 예, 1년 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1,800원대 팔 기회가 있었네요.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매도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예. 지금 연말 휴가시로 왔는데 예. 지금 뭐 향후 전망이나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예, 향후에도 매매를 자주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신가 봐요. 네네. 예. 1월 초에 또 떠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개인 투자보다는 어떻게 뭐 증권사 쪽에 종목을 맡기시고 어느 가격대에선 팔아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나 아쉬운 예, 예. 게 1,800원이 아니라 정말 3,400원에서 팔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제가 정말 아쉽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어떻게 좀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팔라 하면 또 팔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이렇게 제가 산 가격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아쉬우시죠? 이렇게 좀 반등하면 뭐 매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게 매수한 가격보다는 위쪽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일 테고요. 심기현 전문가와 함께 코데지 컴바인 좀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1년 동안 상당히 좀 그 큰 폭의 수익을 보고 파실 기회가 있으셨지만은 지금 시점이라도 파시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 동안 그 연초만 해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급등했던 그러한 종목인데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좀 전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대비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갈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중국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만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더욱더 받는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종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갖고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지금 시점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1년 동안 기다리셨지만은 다행히 매수가 이상의 가격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을 할 때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지금 시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 전문가들 말씀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봐드립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 문의하신 분 계십니다. 매수 단가가 38,950원, 30% 비중을 실으셨다고 하셨고요. 매도할 가격 정해주십시오. 5727님께서 네,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가 있냐면 T-50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예. 이제 제작하는 항공사고요. 일단 전반 옛날에 두산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민간 사업자로 이제 돌리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쟁 업체가 없습니다.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PER 수준으로 보게 되면 한 40배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상당히 고평가 수준이지만 그것을 고평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또 밀어주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근데 여전히 뭐 고평가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있어서 그 탄력성 자체는 좀 이렇게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기술적 측면으로만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보시게 되면 한 42,000원 선 정도는 계속해서 못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오늘 지금 올라가는 거는 지금 방산 관련해서 좀 이렇게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측면들하고 봤을 때 일단 42,000원 선 정도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37,500원 선 여기서는 굉장히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것이 물량들이 쉽게 나갈 물량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37,500원 선 정도에서는 손절가로 대응하시고 지금 목표가라는 제가 4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또 한 종목 볼 텐데요. 제일모직 문의하신 분, 예, 주가 봐드리겠습니다. 11,930, 11만 9,330원이죠. 11만 9,33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희망을 갖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간절하게 문자를 남기셨어요. 8466님께서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저점은 어느 정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주가가 7만 원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 상당히 컸지만은 역시 7만 원대에서 그리고 11만 원대까지 좀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면서 올라갔다는 점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을 기점으로 조금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는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패션 사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자 부분에 대한 사업 매출 실적 가시화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가가 10만 원대를 좀 강하게 이탈할 가능성은 조금은 적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지지라인 형성 이후에는 재차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주가가 지금 최근 동안 한 달여 동안 좀 횡보하고 있는 것은 7만 원에서 주가가 뭐 11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다시 한번 IT 부품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 커진다라고 하고 실적까지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제일모직 패션 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신성장 동력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 이어질 수 있겠다. 따라서 목표가 우선은 1차적으로는 11만 5천 원대 잡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큰 폭의 이익은 아니지만은 매수가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시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3153-16 하나공본으로 들어온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어디서 네. 전화 주세요? 아, 여기 서울인데요. 서울이세요. 네. 예,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예, 날씨 너무 좋네요. 예. 오랜만에 햇빛이 바짝 나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지금 요 상담 좀 하느라고 종목 못 때문에 나가고 밖에 못 있어요. 나가셨고요. 예, 너무 제 손해가 커가지고 어떤 종목을 예. 가지고 계세요? GS인데요. 예. 예, 매수한 제가 가격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한 가격이 너무 분할 매수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분할 매수 평균가가 79,000원이에요. 79,000원이 평균 단가,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은 네. 얼마나 실으셨습니까? 30% 정도요. 30%요. 네. 시청자님 지금 근데- 시점에서 현금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네, 현금은 한 10%, 20%? 아,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군요. 네. GS 말고 다른 종목들은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들은 수익 많이 안 나는데, 예. 이게 이제 GS는 좀 괜찮겠다고 그때 증권사분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저기가 많아졌어요. 이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이게 좀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근데 최근에 소식에 의하면은 뭐 이게 뭐 분할을 해가지고 GS 뭐 에너지 분할을 해서 GS 에너지는 뭐 상장을 안 되니까 매매가 더 까다롭다.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좀 전체 매도가 잘 안 될 것이다. 예. 그런 말 좀 들리고, 또 다른 정유주는 그래도 이제 물론 정유주가 잘 못 올라가긴 하지만 SO일이나 SK 에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GS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네, 그리고 정유주들이 이제 좀 많이 제가- 빠져서, 예, 걱정이 예. 많으시죠. 이거를 좀 뭐 다른 걸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것 종목을 조금 알려주시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예, 그것까지 좀 함께 알려주시면. 좀 풀어드릴게요. GS요. 네.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네.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성규 팀장님, 네. GS로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데요. 네. 예, 좀 우량한 기업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 GS는 이제 지주사죠. 엄밀히 말하면 그 정유회사가 아니라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일단 최근에 상장한 그 GS 리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GS 홈쇼핑이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GS 칼텍스, 뭐 GS 글로벌 이렇게 그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GS는 사실상 그 GS 칼텍스, 그러니까 정유 사업이 맞아요. 근데 정유 사업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 정유 사업을 저 같은 경우는 SOE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원유를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요와 공급이 가장 안정적인 회사가 바로 SOE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SOE에 약간은 GS 칼텍스는 좀 뒤처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지주사들이요. 근데 제가 그 증권사 직원분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생각이 틀린 것은 사실상 뭐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잘못 짚은 건 뭐냐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PER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PBR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GS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PBR 구간에서 움직이게 되냐면 한 0.7배, 6배 수준에서 한 1.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 BPS가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한 62,000원 정도 이제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저평가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매수하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이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홀딩 관점에서 좀 이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더는 뭐 많이는 바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PBR 1배수 정도를 적용해서 62,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드릴 테니까요. 일단 정유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홀딩 관점에서 가셔도 되지만 일단 그 정유업황이 뭐 그렇게 내년도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BPS 그러니까 자산 가치 기준으로만 62,000원 목표가로 대응하시고 현재는 홀딩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워낙에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TX 페노션 매수가가 12,300원, 비중 10%시라고요. 7894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분 역시 손실이 좀 많으세요? 네, 우선은 예. 뭐 엑세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해운업종 동맹 간의 기대감으로 좀 급등하였지만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하락 손실폭이 상당히 좀 적다 그러면은 손절에 대한 의미를 제시해 드리겠지만은 사실 상당히 좀 손실이 많은 상황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비중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전략은 조금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이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엑스텍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투자 기간을 좀 늘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 내년도 이 해운업종에 대한 그 모멘텀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뭐 유럽발이라든가 미국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엑스텍스 페노션 지금 목표가 설정보다는 우선은 기간을 늘리실 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홀딩하시면서 지금 가격대보다도 높은 가격대 왔을 때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세계 2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을 추월해 세계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369억 달러로 같은 날 오라클의 1,31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오라클 주가가 지난 21일 12% 폭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오라클의 시총을 앞서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올해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중 거의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증가해 지난해 말 8위권에서 현재는 5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2008년 말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유망 중소기업과 장기 거래기업의 대출 금리를 0.5%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다른 은행들도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내년 2월께 기존 상품보다 좋은 조건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연체 대란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갖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11시 의원회관에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내 인사 4명, 외부 인사 6명 등 총 10명의 비대위원 선임안을 의결합니다. 비대위 외부 인사로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동성 서울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이준석 클라스 스튜디오 대표 등 6명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결식이 내일 오전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열립니다. 연결식은 오전 10시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연결 보고를 시작으로 의장대 사열 등의 순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북한 당국은 연결식 다음 날인 29일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 시민 10만 명을 모아놓고 중앙 추도대회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문 방북 중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은 어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시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패션협회는 어제 하얏트 호텔에서 제1회 한국패션 100년 어워즈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패션 산업의 한 세기를 뒤돌아보며 패션 산업 발전의 공헌도가 높은 개인 및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회는 조동성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패션 전문가 이외에도 자동차, 건축, 뷰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첫 수상자는 포토 부문 김중만 벨벳 언더그라운드 대표, 내셔널 브랜드 부문 제일모직 갤럭시, 디자이너 부문 노라노, 백화점 부문 신세계백화점, 쇼핑몰 부문 두산타워 등이 선정됐습니다. 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건축 등의 분야에서도 시상자를 선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션을 옷의 유행에 한정짓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에 녹아있는 철학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부문 걸그룹 원더걸스와 가수 윤복희, 자동차 부문 이병섭 현대자동차 스타일링 실장, 건축 부문 승효상 1호제 대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YG 인베스트먼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12포인트 정도 조정받은 1844선이고요. 코스닥은 6.93포인트 내린 1%대 조정입니다. 494선에서 움직이는데요. 장중에 좀 낙폭이 컸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지금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